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107회 1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Who might be Miss Steve under the following correspondence? 아래에 서신에 나오는 스티브가 누구일까 묻는 문제입니다. 자, Dear Steve, 이분의 스티브한테 쓴 편지고요. We are exporting ladies jacket. 우리가 여성용 자켓을 수출하는데 ready for containers in 4TU. 자, TU는 20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죠. 컨테이너 크기 얘기할 때 우리가 20피트짜리 TU라고 얘기하고 40피트짜리 40foot equivalent unit 이거는 FEU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위도 기억은 조금 해두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4개의 20피트짜리 TU급 컨테이너에 준비가 될 The goods are destined for 부산 코리아. destination은 목적지 얘기하는 거고요. destined for 하면 어디로 향하는 목적지가 부산인. Could you pick up the goods? 물품을 좀 픽업해 주시겠습니까? 와서 가져가란 얘기죠. To London from our warehouse. 자, 이 물품이 런던으로 보내질 거예요. 자,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고요. 그 다음에 런던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픽업을 요청하는 건 이 매도인의 warehouse 창고로부터 부산으로 운송해달라. 이 목적지는 부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n deliver them to its destination in Korea. 그리고 나서 목적지, 한국의 목적지까지 인도를 해달라. 그래서 warehouse부터 런던까지는 내륙 운송할 거고요. 해상 운송으로 런던부터 부산까지 가겠죠. By end of April. 그리고 4월 말까지 이렇게 좀 보내달라. Please let us have details of your freight charges. 자, 문제 풀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 되겠네요. Freight charges, 운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려달라. And customs clearance fee by end of this week. 이번 주 말까지 customs clearance 그 수출 통관 얘기하는 거겠죠. 통관 관련된 수수료하고 운임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Use faithfully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스티브라는 사람은 운송을 담당하게 될 운송인 역할. 그 중에서도 이제 매도인의 영업소부터 시작해갖고 최종 목적지까지 전체 구간을 포괄하는 운송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찾으시면 freight forwarder가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캐리어 왜 안 될까요? 캐리어는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캐리어만 나와 있으면 캐리어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freight forwarder 운송 주선업자의 경우에는 캐리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선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선사는 해상 운송 구간만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forwarder한테 맡기는 경우에 전체 운송 구간 내륙 운송부터 시작해갖고 최종 목적지까지 모든 사항들을 다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스 안에서 말미에 통관 관련된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forwarder가 통관 관련된 것들이라거나 아니면 보험, 해상보험 같은 것들도 중간에서 브로키지를 해줘요. 중간에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좀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들 freight forwarde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ustoms broker는 관세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업무들 중간에서 대리하는 사람. 자, 그래서 1번 freight forwarder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What does the underline refer to? 밑줄 친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찾는 문제고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After shipment, 선적 후에 an exporter prepares a bill of exchange. 수출자가 bill of exchange, 환원을 준비한다. stating how much is to be paid and when. 그리고 how much, 얼마가 지급되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지급되어야 할지를 명시하는 환원을 발행하게 된다. 준비를 하게 된다. For this, 이를 위해서 the exporter submits a form to the remitting negotiating bank. 수출자가 submit, 제출하는데 어떤 그 형식 또는 어떤 용지 같은 것, 서식 같은 거를 제출한다. remitting bank는 추심에서의 추심, 의뢰,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negotiating, 매입은행 얘기하는데 추심의 경우에도 추심전 매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심과 또는 매입도 같이 하는 그 은행의 어떤 신청서 형식 제시한다. accompanied by document with the exporter's instruction. 그리고 이 수출자의 지시를 담은 그
서류하고 같이 동봉해가지고 서류 이 서류 형식과 이 폼과 나머지 서류들을 다 remitting bank나 negotiating bank에 제시를 한다. For acceptance or payment of draft, we importer 돼 있습니다. 자, 지급인 또는 수입자 의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추심을 위해서 추심 거래에서의 대금 지급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급인은 임포러 수입자 바이어 그 자신이 되죠. 은행이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이제 추심에 대한 얘기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심을 위해서 그 은행에 제출하는 그 형식 폼 요거는 collection order 추심 지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추심 지시 또는 추심 지시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collection instruction URC 상에는 collection order라는 단어 말고 collection instruction 추심 지시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심 지시서는 추심을 의뢰하는 추심 의뢰인이 은행에 그 추심의 방법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재해가지고 요 방법대로 추심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심 지시서 찾아보는 내용이었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Which is explanation of subrogation under insurance. 보험화에서 subrogation, 대위 얘기하는 거죠. 대위에 대한 설명이다. Which is wrong, 잘못된 것 찾아라 돼 있습니다. 자, 대위라는 건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그 피보험 목적물 물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 모든 권리를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물품에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넘겨주는 것. 요걸 우리가 대위라고 하죠. 자, subrogation에서 term 어떤 용어이다. denoting 뭘 표시하는 용어냐면 legal right 어떤 법적인 권리인데 that is reserved by most insurance carriers. 캐리어 하면은 뭐 운송인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지만 뭐 나르다 그 다음에 어떤 특히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물품 같은 거를 다루다 할 때도 이런 캐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인슈런스 캐리어는 보험자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거고요. 보험자에 의해 유보되는 보험자가 가지는 법적인 권리이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피보험자가 그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다 넘겨받을 수 있는 것, 그 권리 자체를 우리가 대위라고 하는 거죠. This is a right for an insured. 이것은 피보험자에 대한 권리다. To pursue or third party. 어떤 제3자를 pursue, 추구하다, 따라가다, 그 다음에 뭐 독촉하다, 재촉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That cause an insurance loss to the insured. 피보험자에게 그 보험상의 어떤 손해를 끼친 제3자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누구의 권리다? 인슈어드가 아니라 인슈어러, 보험자, 보험회사의 권리다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보험에 부보된 목적물을 누가 제3자가 와가지고 물품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보험금을 받은 다음에 이 물품을 망가뜨린 제3자를 찾아가가지고 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습니까? 보상하세요라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만약에 보험금 타고 이 제3자로부터 또 보상금을 또 받는다고 하면 보험에서의 손해보상의 원칙 요걸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손해보상 받을 권리, 피보험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보험금을 받음과 동시에 보험자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대위라고 했었고요. 자, 가의 insured를 insurer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this is done.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as a means 어떤 방법으로서 이루어진다. of recovering the amount of claim. 보험금의 금액을
recovery, 다시 회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paid to the insured for the loss, 그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그 보험금을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진다. 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이 제3자로부터 보상받아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오는 거죠. 다시 만회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Below is about aval. aval은 forfeiting 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어떤 전제 조건이죠. 매수인의 거래, 보통 은행, 매수인의 거래 은행이 어음상에 보증을 하게 되는데 그 보증을 우리가 aval이라고 부릅니다. Which one? Choose one which is wrong. 잘못된 것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Of a guarantee added by a bank. 어떤 은행에 의해서 추가된 guarantee 보증이다. To an accepted draft, accepted site draft. 인수된 일람불 환어음에 대해서. 자, 일람불 환어음이라면 인수가 일어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제시한테 지급을 할 때니까 인수되는 신용장은 사이트 드래프트가 아니라 타임 드래프트는 텀 빌, 유선스 드래프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일람불 환어음이 아니라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돼야 될 겁니다. 자, 인수된 기한부 환어음을 by endorsing the front the draft, 그 환어음의 앞면에다가 endorsing, 어떤 배설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하는 거예요. per aval이라고 우리가 여기다 보증을 한다, aval을 한다라는 의미를 기재하는 것이다. The avalizing bank, 그 보증을 하는, aval을 하는 은행이 becomes obligated to pay the draft, 그 환어음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지게 된다. At maturity, 만기에 if the draftee fails to do so, 만약에 지급인이 최초의 그 환어음의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지급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환어음을 발행했어요. 환어음을 발행해서 이걸 매수인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매수인의 그 거래 은행이 이 환어음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을 해주고, 자, 이 환어음은 만약에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지급한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대금 지급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걸 forfeiting에서 그 forfeiting의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그 환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이 환어음을 소우권 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해서 선지급하는 거래, forfeiting이라고 하죠. 그 forfeiting 거래에서 forfeiting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매수인 거래은행의 보증, aval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forfeiting 거래를 할 때는 만기가 장래기일이니까 그 돈을 미리 땡겨받기 위한 거래를 하는 거고요. 일람불 환어음이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기한부 환어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복잡한 내용 몰라도 accepted, 인수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갈 때는 일람지급 환어음 사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Below explains a type of transport document. 아래는 어떤 운송 서류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다. What is this? this가 의미하는 것. 자, this is a non-negotiable transport document 돼 있네요. 자, 비유통성의 운송 서류이다. And its great advantage is that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its presentation by the consignee is not required.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수하인에 의한 그 서류의 제시가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In order for him on production of satisfactory identification. production이 제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서류 같은 걸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제출하다, 제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identification, 어떤 누구인지의 신원을 밝히는,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 으로써 그때에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물품의 인수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수하인이 물품을 인수할 목적으로 그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만 그냥 정확하게 표시해주면 내가 그 수하인입니다 라는 것만 제출한다. 그한테 제시를 해준다면, 신원 확인만 해준다면 before arriving before this, 이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it is not a document of title. document of title 권리증권이죠. 권리증권은 아니다. 예, 비유통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권리증권이 아니고요. but contains 담고 있는데 or is evidence of the contract of transport. 운송 계약을 담고 있다 또는 운송 계약을 증빙하는 것이다. Between the shipper and the carrier.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의 운송 계약만을 증빙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기명식으로 발행된 비유통성의 서류들은 그 서류 원본 자체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기명된 정확한 수화인이다라는 것만 증명해주면 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웨이빌에 해당하는 것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C-웨이빌 얘도 비유통성이면서 기명식으로 발행되니까 예, 맞는 답이 되고요. Bill of Lading 같은 경우에는 얘는 negotiable document죠. 그러니까 유통성 서류니까 원본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답이 될 수 없고요. Master's Receipt 이거는 그 선장의 수령증, 네, 메이트 리시트, 본선 수취증 같은 예, 비슷한 서류인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딜리버리 오더는 화물 인도 지시서. 물품이 도착한 도착지에서 BL이나 이 웨이빌의 원본과 상환하는 거죠. 선사에다가 BL 원본을 제출하면 선사에서 딜리버리 오더 DO를 내주고 이 DO를 가지고 실제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 또는 항구에 가서 물품이랑 실제 맞바꿀 수 있게 만들어둔 서류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What does the following explain? 다음이 설명하는가? 자, Global Communication Network.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네트워크이다. That facilitate 24-hour secure international exchange.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국제적인 무엇의 교환인데 secure, 보안이 확보된 그리고 24시간의 이런 교환을 facilitate 도와주는, 촉진시키는 어떤 네트워크를 말한다. payment instructions. 요 payment instruction 하면 지급 지시를 얘기합니다. 은행 간에 송금을 한다 할 때, 한 은행에서 한 은행으로 돈을 보내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은행으로. 이때 송금할 때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 매도인이 있는, 돈 받을 사람이 있는 곳에 위치한 그 매도인의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해달라라고 하는 지급 지시만을 보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payment instruction이라고 하고요. 은행 간에 이런 지급 지시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지급 지시를 24시간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안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예요. Between banks, 은행 간에, 그 다음에 central banks, 중앙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 기업이라거나 and major securities firms, securities 보통 복수로 많이 쓰는데요. 증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권회사들, 이거는 전혀 아예 모르면 찾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답은 SWIFT입니다. SWIFT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인데요. 약자는 모르셔도 되고요. 은행 간에 보안이 확보된 통신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은행 간의 거래는 송금이라거나 신용장 거래라거나 이런 어떤 의사소통은 전부 다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스위프트가 네트워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은행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스위프트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요.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운영하는 운영사 자체도 우리가 스위프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와 있는 텔렉스는 그 우리가 요새 사용하고 있는 팩스 있죠? 그 팩스의 오래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팩스 이전에 사용하던 그 비슷한 기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스위프트 모르셨다면 요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볼게요. Below is part of Incoterms 2010's introduction. 아래는 Incoterms 2010의 서문의 일부이다. 자, Incoterms 2010 맨 앞에 서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 서문에 Incoterms 2010의 사용 방법이라거나 특징이라거나 용어의 정의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쭉 기재가 돼 있죠. 자, choose one which is not suitable for the blank. 괄호에 알맞지 않은 것 골라라 돼 있습니다. 자, Incoterms rules, however, 그렇지만 Incoterms 규칙들은 say nothing about 가 넣어볼게요. The price to be paid. 지급될 가격이라든가 or method is payment. 결제 방법, 송금인지 신용장 방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say nothing,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 자, 이 전체의 내용은요.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인코텀스 규칙의 사용 방법 중에서 인코텀스 규칙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매매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코텀스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코텀스 규칙을 채택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다. 인코텀스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price to be paid.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 가격이 얼마인가를 인코텀스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루고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결제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neither do they deal with. 그들이 다룬다 하고 앞에 neither가 붙었으니까 이것 또한 다루지 않는다. 나에 보면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goods.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CISG나 인코텀스나 마찬가지로 물품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죠. 자, 그 다음에 or the consequences of breach of contract. 계약의 위반의 consequences, 결과 또한 다루고 있지 않다. 인코텀스에서 여러 가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들을 규정해 놓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계약이 위반됐을 때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구제권 같은 걸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인코텀스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죠.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보는 CISG에 그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CISG와 인코텀스를 같이 무역계약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 this matters. 이러한 사안들은 지금 위에서 얘기한 네 가지의 인코텀스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한 이러한 사안들은 normally dealt with, 보통 dealt with 다루어지는데 through trade terms in the contract of sale. 매매 계약에서의 trade terms 얘기하면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스와 같은 정형거래 조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코텀스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다 했는데 trade terms가 될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그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express ter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조건, 매매 계약상의 명시적 조건의 조건을 통해서 보통 다루어진다.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은 문제는 따로 매매 계약에서 정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or in the law governing that contract. 그 계약을 governing, 규율하는 법에서 다루어진다. 그래서 라의 얘기는 준거법 얘기예요. 계약 또는 그 계약상 정해진 준거법에 의해서 이 네 가지의 사안들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인코텀스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trade terms라는 이 용어가 인코텀스와 같은 정형거래 규칙을 의미한다라는 것만 알면 사실은 문맥상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Which one is a wrong match? 잘못 짝지어진 것 찾아라 라는 거죠. 자, 카탈로그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탈로그란 means in this sense. 이러한 측면에서 뭘 의미하냐면 a book, 어떤 책인데 with pictures and description of product, 어떤 제품의 사진과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는 어떤 책자이다. often distributed free. 무료로 배부가 된다. 보통 무료로 배부가 되고 to potential customers, 잠재 고객에게 as a means of promotional advertising, 홍보하는 어떤 광고의 수단으로서 가망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 카탈로그 괜찮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overseas market research, 해외 시장 조사라는 뜻이죠. 자, 해외 시장 조사란 is series of procedure, 어떤
절차들, 일련의 절차들이다. To investigate 어떤 조사를 위한 절차인데 overall environment and situation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환경과 상황들을 조사하는 어떤 절차이다. Of a specific market 어떤 특정 시장에 대한 and also analyze them 그리고 그들을 분석하는데 그 시장을 분석하는데 to develop new markets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하여 and to promote export 그리고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 조사 괜찮은 의미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보시면 credit inquiry 신용조회죠. 신용조회는 is to assess the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assess라고 하는 건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것의 가치라든가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The future payment capacity of a business counterparty 그 영업의 카운터파티 상대방의 payment capacity 결제 능력, 장래 결제 능력 같은 걸 평가하는 거다. 장래 이 사람이 과연 물품 대금을 줄 수 있는지 여부. By investigating its creditworthiness. creditworthiness 하면 신용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신용도를 조사함으로써 and by analyzing its financial standing. 그 재정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예,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요. A counteroffer 반대 청약이죠. 원래 청약을 받고 내가 청약을 승낙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청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했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청약이고 원 청약에 대한 거절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counteroffer에 대한 설명이고요. Will not terminate the offer. 자, 청약을 terminate, 종료시키지 않는다. 청약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청약을 했다 칩시다. 근데 이 청약의 조건을 일부 바꿔가지고 카운터 오퍼를 했다면 원 청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will not이 아니라 will terminate the offer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when it is consistent with 어떻게 consistent with 하면 일치한다라는 뜻이죠. 일치하는데 the idea is that 어떤 아이디어냐면 offeree 청약을 받는 피청약자가 is still keeping the original under consideration. 그래서 original은 original offer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원 청약을 under consideration 지금 고려 중에 있다. 일부만 바꿨고 원래 청약의 청약 내용의 일부를 아직도 내가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라고 돼 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의미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청약의 내용 일부를 그 바꿀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바꿨다라고 하면 원청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이런 행위가 카운터 오퍼 반대 청약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